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FDA가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예, LA 카운티 보건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의 신속한 접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더나가 이르면 늦여름경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스터샷을 승인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한창인 미국에서 앞으로 접종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출렁일 것이라고 백악관이 내다봤습니다. 킴 카데시안의 계부이자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케이틀린 제너가 오늘 공화당 후보로 가주 주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 경찰서 지역에서 올 들어 강력범죄와 제3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번 겨울 시즌 강수량이 매우 적어 가뭄 상황이 악화돼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북가주 2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총기 난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샌디에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실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받았던 항공업계가 정상화를 향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오전에 구름 끼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규로입니다.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가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CDC와 FDA는 오늘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의 중단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오늘 CDC 자문위원회는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재개를 권고했으며 자문위원회 권고가 나온 지 수시간 만에 CDC와 FDA가 이를 받아들여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 중단 권고를 해제한 것입니다. FDA는 대신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에 혈전 위험에 대한 경고 레이블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와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이 백신의 효과나 안전성 면에서 정부 기준에 부합된다고 밝히고 존슨앤존슨 백신 사용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의사와 상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이 오늘 CDC와 FDA로부터 접종 재개 허가를 받으면서 LA 카운티 보건국이 존슨앤존슨 백신 접종의 신속한 접종 재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폴 사이먼 박사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CDC와 FDA가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 중단 권고를 해제함에 따라 하루나 이틀 뒤부터는 LA 카운티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의 접종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 소환 선거를 앞두고 리얼리티 TV 스타 킴 카데시안의 계부인 트랜스젠더 방송인 케이틀린 제너가 가주 주지사 출마 선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킴 카다시안의 계부로 잘 알려진 트랜스젠더 리얼리티 TV 스타 케이틀린 제너가 23일 공화당 후보로 가주주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소환 선거에 직면하면서 가주주지사직을 겨냥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너는 자신의 트위터에 선거자금 마련을 위한 도네이션 웹사이트와 함께 주지사 출마를 위한 서류 작성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자신은 증명된 승리자라며 뉴섬 주지사의 실책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올해 소환선거에 직면했으나 선거국 관계자들은 소환선거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 서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환선거에서 유권자 50% 이상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축출을 동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가 새로운 주지사가 되는 것입니다. 케이틀린 제너의 본명은 윌리엄 브루스 제너로 육상 10종 경기 선수로 활약했을 당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며 1991년 세 번째 결혼해서 킴 카다시안의 어머니인 크리스 제너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리얼리티 스타로 유명세를 떨치던 가운데 돌연 2015년 여성으로 커밍아웃을 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마친 다음 현재는 트랜스젠더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남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역에 이번 겨울 시즌 강수량이 매우 적어 가뭄 상황이 악화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북가주 2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뭄 문제는 주 전역에 걸쳐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뭄 비상사태를 주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21일 북가주의 멘도시노와 소노마 등 2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겨울 시즌까지 도 적은 강수량과 심각한 산불 사태로 인해 2년째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이날 멘도시노 레이크를 방문한 뉴섬 주지사는 현재 멘도시노 레이크는 가뭄으로 인해 물이 기존의 40%밖에 차 있지 않다며 역사적으로 봐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미 서부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지역은 농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여하는 수로인 콜로라도 강과 리오그란데 강이 대형 가뭄으로 인해 물 부족 사태를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21일 미 서부 지역 내 악화되는 가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내무부 태스크포스 결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 전역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2 카운티에 내려진 긴급명령을 시작으로 주 전역에서 물 부족 사태에 신속히 대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현재 역대 4번째로 건조한 해를 보내고 있으며 이번 가뭄 사태는 가주 내 3분의 2 지역을 차지하는 북가주에 더욱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할 때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연방신분증이 요구된 상황입니다. 교통보안청 공항 체크포인트에서 18세 이상은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나 연방 승인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DHS에 따르면 시행일을 6개월 앞둔 현재 미국 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43%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 규정은 이미 1년 연기되었으나 4월 8일 기준 연방정부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2억 4,700만 개 중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1억 1,800만 명으로 절반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경제 시기가 시작되면서 리얼 아이디 신청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DMV 운영시간 축소로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자동차관리협회 이언 그로스먼 대변인은 현재 조지아, 인디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메릴랜드주 등 가장 먼저 리얼 아이디가 시행된 주들은 등록률이 높으나 DMV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새 기술을 도입하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한 시행일까지 리얼 아이디 발급 처리가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미 주지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리얼 아이디 시행에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리얼 아이디를 이미 소지하지 않은 미국인들의 새로운 신청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경찰국 올림픽경찰서 지역에서 올 들어 강력범죄와 재산범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올림픽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강력범죄가 15.7%, 재산범죄가 8.6% 각각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선 유형별로 살인, 성폭행은 감소했지만 강도와 가중폭행이 더욱 많아져 전체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강도는 올 들어 140건으로 작년에 125건보다 12% 늘었으며 특히 가중폭행은 240건으로 작년에 192건보다 25% 많아졌습니다. 재산범죄에선 유형별로 개인 및 기타 절도는 줄었지만 차량 도난과 차량 내 물품 도난, 빈집 털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총기 난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샌디에고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MBC 방송에 따르면 샌디에고 도심의 한 호텔 앞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샌디에고 경찰은 어젯밤 용의자가 호텔 앞에서 먼저 총을 쏴 28살 남성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이어 호텔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여러 남성에게 총을 난사했고 4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NBC 방송은 샌디에고 총격은 올해 미국에서 이어지는 총격 사건 중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는 위스콘신, 텍사스, 루이지애나, 일리노이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7살 여자아이가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총에 맞아 숨지는 등 희생자가 속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잡코리아 USA와 공동으로 오는 28일 한인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한 제5회 찾아가는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넥슨 아메리카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로 근무 중인 문희 로스 씨와 디즈니 팍스 디즈니 왕국 개발부 시니어 매니저로 근무하는 박소현 씨가 연사로 참여해 회사 취업 과정, 회사에서 하는 일, 회사 문화, 취업 준비 요령 등 미국 취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박소현 씨가 정글 같은 미국 회사에서 살아남기라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한 후 문희 로스 씨가 팬데믹 시대 미국에서의 첫 취업 성공하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는 28일 오후 3시 한국어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은 잡코리아 USA 홈페이지 잡코리아usa.com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전화 213-700-0651번으로 하면 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4.29 폭동 29주년을 맞이해 음악과 무역을 통한 한흑 커뮤니티 간의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는 29일 온라인 특별 기획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특히 최근 빈발하는 아시안 혐오 범죄와 LA 4.29 폭동에 대한 아픈 과거를 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화합이라는 주제로 LA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두 커뮤니티가 함께 모여 화합하고 즐기며 밝고 경쾌한 느낌으로 관객에게 선사해줄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솔로, 듀엣, 군부 등으로 구성되며 한국 전통가락과 아프리칸 리듬의 신명나는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 영상은 29일 저녁 7시 30분 문화원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는데 웹사이트 kccla.org 혹은 유튜브에 kccla를 검색해 한국문화원 채널을 방문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16분입니다. 금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가필드 애비뉴 구간부터 2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60번 이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오늘 12마일에서 18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헐리우드웨이 구간도 10마일대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반대 5번 놀스 방향 10번 이스트와 교차지점부터 14마일대로 속도 떨어집니다. 디트만 애비뉴와 교차지점까지 11마일에서 21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슬라우슨 애비뉴부터 19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베벌리 블루버드와 교차지점까지 15에서 19마일대로 특히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10번 놀스 방향 105번 이스트와 교차지점과 센츄리 블루버드 10에서 19마일대로 부분적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 버논 애비뉴부터 17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2에서 17마일대로 일반 레인 쪽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5번 사우스 방향 헐리우드웨이 구간 10마일대로 부분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90번 웨스트와 교차지점부터 오늘 윌셔 블루버드와 교차지점까지 8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5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110번과 교차되는 지점 12마일대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하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부터 405번 놀수와 교차되기 바로 전 구간도 20마일대로 서행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한창인 미국에서 앞으로 접종 속도가 다소 둔화하고 출렁일 것이라고 백악관 관리가 내다봤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가 앞으로 미국에서 하루 백신 접종자 수가 완만해지고 불규칙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 조정관은 다음 단계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중점을 둘 영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매일 수백만 명의 미국인에게 백신을 맞힐 것이라면서도 남은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 조종관은 우리는 현재 7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건수는 290만 회, 거의 300만 회라며 우리는 앞으로 하루 백신 접종 속도가 완만해지고 불규칙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가장 위험에 놓여 있고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췄다며 우리는 그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은 시간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백신 접종에 계속 가속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접종 속도가 둔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백신을 접종하면서 남은 사람들은 백신에 유보적이거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에서 7일간의 하루 평균 백신 접종 건수가 300만 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약 보름 만의 일입니다. 이 하루 접종 건수는 4월 내내 대부분 300만 건을 웃돌았고 지난 13일에는 340만 건으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바이오업체 모더나가 이르면 늦여름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회사 최고 경영자 스테판 방셀이 오늘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이날 국제제약협회 연맹 브리핑에서 모더나가 늦여름 또는 초가을까지 변이에 대응할 코로나19 부스터샷을 승인받도록 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셀 CEO는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대 걱정거리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 대처할 백신을 포함해 다양한 백신 전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늦여름, 초가을쯤 변이에 대한 부스터샷이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추가 접종을 하는 데 쓰일 수 있게 잠재적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변이에 대해 빠른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셀 CEO는 또 임상 전 데이터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임상 데이터도 이르면 5월쯤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셀 CEO는 아울러 내년에 백신 생산 능력을 증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 최악으로 치닫는 인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와 관련해 인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비축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다른 백신을 인도에 줄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유행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인도 국민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며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정치적 그리고 전문가 수준에서 인도 관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왔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인도의 급박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미국 백신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인도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미래의 백신 생산, 배포를 논의하는 쿼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한 것은 백신 등의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결성한 쿼드의 백신 전문가 그룹은 내년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생산해 아세안과 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에 지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미국, 일본의 자금, 인도의 위탁 생산, 미국, 호주의 운송 역량을 결합해 백신 취약국을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쿼드 국가 중 하나인 인도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있는 셈입니다.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31만 명을 훌쩍 넘기는 등 종전 미국의 세계 최다 기록을 넘어서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 뉴델리는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용 산소마저 동남에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같이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쿼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와 인도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지면서 부국과 빈국 사이에도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선진국은 빠른 백신 접종을 통해 경제 정상화와 일상 회복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반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백신 개발 기업을 여럿 보유한 미국은 집단 면역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성인 대부분이 1차 접종을 마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 made sure we have 600 million doses of the mRNA, not of either Johnson & Johnson and or AstraZeneca. So there's enough vaccine. 백신 접종률 1위인 이스라엘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 만큼 상황이 호전됐습니다. 식당, 헬스장, 도서관 문을 다시 연 영국은 이달 중 집단 면역 달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질과 인도는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었지만 백신 접종은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인도는 백신 센터 700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백신 부족 사태가 심각합니다. 다급해진 인도 정부는 백신 확보를 위해 자국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인도 생산 백신에 크게 의존하고 있던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코백스만 바라보고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들에 고스란히 미치고 있습니다. India currently has 90 million AstraZeneca doses, which they have stopped exporting. And my fear, if I don't get the second dose, my immune system is going to be weak. Hence, I might die. 블룸버그 통신은 현재 경제력 상위 20여 개국과 하위 20여 개국의 백신 접종 격차가 25배에 이른다며 불평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운 전 영국 총리 등 저명 인사 170여 명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백신 특허권을 풀어 전 세계가 생산 기술을 공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아시안 증오 방지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 중요한 입법은 아시아계 미국인, 하와이 원주민, 태평양 섬 지역의 공동체를 위한 정의와 평등 성취에 우리나라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나 많은 아시아계가 1년 이상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안전을 점점 더 걱정하며 매일 아침 일어났다며 그들은 희생양이 되고 괴롭힘과 공격을 당했고 일부는 죽임을 당하기조차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매우 많은 아시아계가 전염병 대유행의 최전선에서 쉼없이 공동체와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며 우리 역사를 통틀어 너무나 자주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와 폭력 행위가 침묵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증오에 대항해 목소리를 함께 내고 이 행동은 틀렸고 미국적이지 않으며 멈춰야 한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며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한 뒤 자신이 서명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은 어제 아시아계 증오범죄 증가에 대응해 신고 체계를 개선하고 주 정부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94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원은 다음 달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폭력이 급증했습니다. 또 지난달 애틀랜타에서 한인 4명을 포함해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숨지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법안 처리 요구가 커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형 인프라 구축 계획을 실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가 휘발유 등 연료에 붙는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프라블럼 솔버스 코커스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8명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갤런당 18.4센트, 디젤은 24.4센트입니다. 하원 의원들이 지난 1993년
2012년 이후 오른 적이 없는 연방 유류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향후 8년간 도로, 교량, 항구 등 전통적 인프라와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국가 전력망 강화 등에 2조 3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급여 등을 받는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행 37%에서 39.6%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상향하고 초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증세 논의도 구체화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도 증세에 대해선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국무부는 오늘 검토 중인 대북 정책의 압박 조치의 시행과 외교를 위한 옵션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대변인은 전화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시점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해 철저한 부처 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는 진행 중인 압박 조치들의 시행과 향후 외교를 위한 옵션들을 포함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특정한 완료 시간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토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의 언급으로 미뤄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하는 대북 정책에 기존 대북 제재의 충실한 시행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면서 외교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시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 중인 협상 재개 방안이 관심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하자 긴장 고조의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되어 있다고 문을 열어둔 바 있습니다. 압박 조치의 시행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 시행에 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추가적 협조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3월 하순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완료 발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미일 안보사령탑은 이달 초 워싱턴 DC 인근에서 첫 대면 회의를 하고 최종 조율을 한 바 있습니다. 16일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백악관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5월 하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까지 대북 정책 검토가 연장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토대로 북미 협상을 재개할 실용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옵션에 얼마나 반영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포터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는 물론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본다면서도 지금은 발표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호의를 드러냈다고 AFP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와 관련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F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도 함께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우리에게 지불하기로 한 수십억 달러를 심지어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FP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자신을 한반도 평화협상의 주도적 협상가로서 부각해 왔다고도 해설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타격을 받았던 항공업계가 정상화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산으로 여행 수요가 늘면서 미국 항공사들도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항공 운항 정보업체인 시리엄에 따르면 미국 내 11개 주요 항공사들이 오는 7월에 운항하는 좌석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7월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미국인들의 늘어난 여행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항공사들이 운항 일정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미국 최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은 오는 7월에 운항할 장거리 노선의 좌석수는 2019년에 비해 60%가량 줄었지만 단거리 노선 좌석수는 오히려 20%가량 늘었습니다. 아직도 장거리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지닌 미국인이 적지 않지만 카리브해 국가 등 단거리 해외여행이나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더그 파커 아메리칸 항공 최고 경영자는 회복세가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기록한 항공사들의 실적도 회복될 전망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2023년이 되면 영업실적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의 실적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늘어난 여행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올해 안으로 각각 300명가량의 조종사를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장관 지명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속속 열릴 예정입니다. 현 정부 들어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3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협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각 이후 서둘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장관 후보 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개각과 동시에 사퇴한 국무총리와 국토부 장관 등 일부 공석인 자리를 감안해 서둘러 임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분위기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개각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는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인사는 비교적 규모가 큰 물량 공세를 펼쳤지만 예상대로 하나마나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장관 임명 과정만 놓고 보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른바 야당 패싱을 하고 임명한 장관급 인사는 29명이나 됩니다. 1명만 더 추가되면 지난 3번의 정부에서 임명한 야당 패싱 장관을 모두 합친 것과 같게 됩니다. 청와대도 이를 의식한 듯 야당과의 소통을 책임질 신임 정무수석을 임명하면서 다시 한번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여와 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쇄신용 개각을 한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받지 않는 장관 임명을 추가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일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청문회가 예고돼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의 가족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강제 수사에 돌입한 첫 사례입니다.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도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경찰청은 그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관련한 회사와 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대 주주로 있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에서 투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18년 이 회사 명의를 빌려 진해양 제2부부터 2만 4천여 평을 사들였습니다. 강 의원 측은 김해공장 이전을 위해 땅을 샀다고 밝혔지만 3년째 터 파기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땅 일부를 팔아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은 고위직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 행복청장 A씨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의 땅 2,400여 제곱미터를 아내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당시 1제곱미터에 10만 7천 원이었던 공시지가는 주변 땅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3년 만에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행복청은 세종시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도시계획 허가 등을 최종 집행하는 기관이라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다른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위직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백신 협력 등 민감한 현안과 관련한 경솔한 발언으로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외교 수장의 말 한마디는 국내는 물론 동맹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처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백신 스와프를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지금 미측하고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지난번 캐리 특사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수급 상황과 해외 지원 여력을 예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동맹국에 부담만 주는 경솔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정부가 원했다면은 이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더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비공개로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발언으로 국회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 그러셨냐면 하면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하신 내용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그러한 그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왜 우리가 반대를 꼭 해야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정 장관은 지난해 5월 북한군의 남측 감시초소 총격을 남북 군사합의의 사소한 위반이라고 표현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GP를 향해서 총격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사건도 저희가 상당히 면밀히 조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시행됐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적절하지 못한 용어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말 한마디에 신중을 기해야 할 외교수장이 부적절한 표현으로 잇따라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외 공신력 추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면 과세 대상자가 2%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현재 가장 큰 관심은 9억 원인 과세 기준을 올리는 방안입니다. 국민 세액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완화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면서 대한민국이 52만 명의 나라가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이광재 의원은 상위 1%에 매겼던 종부세 취지에 맞게 9억 원을 대폭 상향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높아질 경우 현재 3.7%인 전체 공동주택 중 종부세 대상 주택 비율은 2%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 9억에서 12억 구간의 공동주택은 26만 7천 가구로 이중 다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20만 명 이상이 과세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거래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입장입니다. 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설정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원칙은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해 당정 협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는 세제 완화론이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아서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종부세는 내년 6월 1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정부 여당이 어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27.59포인트, 0.67% 오른 34,043.4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45.19포인트, 1.09% 상승한 4,180.1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8.40포인트, 1.44% 뛴 14,016.8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다우지수는 0.46%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3%, 0.25% 떨어졌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바이든 행정부의 자본이득세 인상 가능성,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제조업 및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좋게 나와 투자 심리를 개선했습니다. 지표 개선에 개장 직후 혼조세를 보였던 주요 지수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날 주가는 금융주와 소재주, 기술주가 모두 1.5%가량 오르며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자본이득세 인상 소식으로 주가가 움직인 경우에서 보듯 시장이 부정적 뉴스에 훨씬 더 민감해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인도와 일본 등 전 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경제지표 호조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 오른 배럴당 62.1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원유 소비국인 인도와 일본의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도 미국과 유럽의 경제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IHS 마켓이 발표한 미국의 4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가 60.6으로 전월 확정치 59.1보다 상승했습니다. 이날 수치는 2007년 지표 집계 이후 사상 최고며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60.5도 웃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63.1로 전월 확정치 60.4에서 상승했습니다. 이 또한 2009년 10월 지표가 수집된 이후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날 수치는 시장 예상치인 60.5를 큰 폭 상회했습니다. 미국의 합성 구매자 관리자 지수는 62.2를 기록해 2009년 자료 집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또 미국 원유 정제업체 발레로가 휘발유와 디젤 수요가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각각 93%, 100%를 회복했다고 밝힌 점도 유가에 긍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세 번째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를 다음 달부터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학교를 재개방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우려를 다소 완화했습니다. 다만 인도와 일본 등지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점은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런던 시간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은 48,687달러까지 하락해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5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전 9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1.6% 급락한 48,747달러 20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총 기준 2위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은 14.6%, 3위인 가상화폐인 리플은 20.4% 각각 떨어져 하락폭이 더 큽니다. 가상화폐 급락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소득층 자본이득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전날 보도로 촉발된 것이라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상화폐를 단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투기 열풍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미 정부가 가상화폐를 활용한 돈 세탁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미확인 루머로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세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제시 파월 최고 경영자는 각국 정부가 비트코인 등의 이용을 단속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한 바 있습니다. 4월 23일 금요일 오늘 밤과 주말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부분적으로 약간 구름 끼겠고 낮 기온도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구름량 늘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도 60도 초반대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런 날씨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특히 월요일에는 곳에 따라 또 한 차례 이슬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훌쩍 오를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7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70도 54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9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2도, 밤 최저 5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저녁에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친구,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함께 같은 세월을 살아가는 게 참 소중해. 한결같이 옆에서 성실하게 있어줘서 든든해. 한 번 더 걷고 한 번 더 웃어야지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건강하게 신영 화이팅!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건강 버팀목이 되어주는 서울 메디칼 그룹.